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새해 계획들 다들 세우셨을 텐데요. 이 새해 계획 중 빠지지 않는 것 하나가 바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화두가 됐는데요.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장기가 제각기 필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의 생각과 또 감정, 행동을 제어하는 뇌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뇌 건강, 각종 뇌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한신경과학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로 뇌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각종 뇌질환이 끊임없이 우리의 뇌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만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고령화 자체도 주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뇌질환의 예방과 조기 치료가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상기나라 한의원장 최기현 박사님을 모시고 다양한 뇌질환들과 그 치료 사례들에 대해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플러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상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우리가 평소에는 간과하면서 살지만 뇌 건강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뇌는 중추신경계죠. 우리 몸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기관인데 우리 몸의 사령부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생각하는 거, 또 감정, 행복한 거 이런 거, 또 행동을 제어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또 이해하고 능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뇌 기능이 손상이 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또는 신체 기능이 떨어지죠. 그렇게 네. 되면 기능이 떨어지니까 삶의 질도 저하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지니까 뇌 건강에 우리가 또 많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뇌질환 하면 언뜻 치매나 뇌졸중 같은 것들이 먼저 생각나는데 사실 뇌질환이 상당히 많죠? 네, 많습니다. 아주 다양하죠. 우리 몸의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뇌로 들어가게 되니까 뇌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생기는 모든 질환이 해당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중풍 중에 터지는 뇌출혈이나 막히는 뇌졸중 네. 또는 뇌경색, 그리고 모야모야병이나 뇌동맥류 같은 뇌혈관 질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뇌종양이나 물혹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간질이라고 그러는 그 뇌전증이나 또는 치매, 파킨슨시병, 그리고 소뇌 위축증, 소뇌가 위축이 되면 이렇게 막 어지러워지고 중심을 못 찾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나 또 뇌하수체 병변이나 또 교통사고 같은 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개골 골절이나 지주막하 출혈 같은 출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본뇌염이나 또는 폐혈증 같은 이런 감염으로 인한 뇌혈 질환 같은 경우도 수백 가지에 이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뇌질환은 전신질환과 연계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뇌질환의 원인은 유전적인 게 가장 크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뇌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는 간질이나 또는 그 뇌전증이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시병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일부 뇌질환은 가족에게서 유전적으로 전달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외부 충격이나 사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죠. 이런 뇌 손상으로 인한 환경적인 요인도 뇌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감염, 성질환이 있죠.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뇌질환을 유발시키는, 예를 들면 일본뇌염이나 아니면 또는 폐혈증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이 뇌는 BBB라고 하는 막으로 막혀져 감염을 막아주고는 있긴 하지만 또 심한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척수감염 이런 거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나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적인 요인도 뇌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뇌질환의 증상은 각각의 질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가요? 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뇌질환의 증상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 두통 이런 경우죠. 네. 그리고 또 장애나 마비 등도 있고요. 이제 이게 어느 부분에 장애가 생기느냐 또는 마비가 어느 부분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뇌질환이 발생하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두통하고 어지럼증이죠. 거기다가 이제 메스꺼리고 또 심하면 구토하게 되고, 또 뇌압이 올라가게 되면 구토하는데 이렇게 분사성으로 이렇게 물줄기 쫙 뻗어나가는 이런 또 구토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말하는 게 좀 어두워지죠. 발음이 잘 안 되거나 말이 띄엄띄엄 되거나 또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또 너무 과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고 시력이 떨어지죠. 흐릿하거나 이렇게 겹쳐 보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팔다리 움직임이 불안해지거나 또는 원하는 대로 손이 잘 주먹이 안 쥐어지고 안 펴지고 물건 들거나 내리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런 신체 장애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특히 이제 중풍이 생겼을 때 또는 뇌질환이 생겼을 때 얼굴에 마비가 생기는 안면 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신체 부분 또는 심한 경우는 편측 한쪽으로 또 더 심하면 전신에 마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행이 되니까 건망증이나 기억력 이런 게 줄어들고 또 선망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질환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 또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에 의심이 된다면 서둘러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박사님은 FCST 턱관절 균형 의학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뇌질환과 턱관절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이 턱관절하고 뇌가 아주 가까운 관절이죠. 뇌에서 제일 가까운 관절이 턱관절인데요. 이렇게 밀접한 관절이 있어요. 특히 또 턱관절, 양쪽 턱관절의 움직임의 중심축이 목표 1번하고 2번인데 목표 1번이 관련 부위가 그레이 해부학에서 보면은 뇌혈액 공급로, 뇌, 뇌하수체 전엽, 교감신경계, 두피, 또 뇌와 중이 이렇게 되고요. 또 경추 1, 2번이 틀어지면 척추에서 뇌로, 뇌에서 척추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쌍방, 상하행 쌍방 통로에 해당한 부분이 신경이 좁아지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 근육들도 눌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뇌 기능이나 신체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턱의 위치가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우리가 MRI에서 확인된 논문도 있죠. 이렇기 때문에 턱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해주면서 경추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해줄 때 뇌의 기능이 100% 아주 좋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양한 뇌질환들을 턱관절 균형 의학으로 치료를 통한 사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신경계 이상이 원인인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성이 자율신경계 이상을 더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자율신경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교감신경이 좀 깨워주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는 건데 자율신경 이상이 이제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데 네.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생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 호르몬 변화에 따른 감정의 변화가 더 잘 나타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또 여성분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좀 더 감정적인 부분 또 정서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민감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또 생리적인 특징 때문에 조금 더 잘 지켜보시고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이제 근력이나 근육들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음식을 한쪽을 씻거나 갔을 때 단쪽에서 이렇게 받쳐주거나 보완해 줄 수 있는 기능도 또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관련된 치료 사례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은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번아웃 됐던 적도 있는 분이신데 부인분의 선배 중에 한의사 인생님이셔가지고 그분 소개로 창원에서 왔어요. 네.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몸살기도 있고 전신의 통증도 있고 어지럼도 있고 만성 피로에 수면 후에도 피로하고 눈이 침침해지고 계속 불안해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뒷목에 통증도 있고 턱에 소리도 나고 이명도 있고 눈도 부시고 눈도 건조하고 등하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예민해지고 손발도 차갑고 하는 등의 54가지의 증상이 54가지 증상으로 오셨는데 4달 동안 이분이 이제 2박 3일 또는 3박 4일 1박 2일 이렇게 머무시면서 40일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전반적인 증상이 한 85%그 컨디션이 회복돼 가지고 치료 종료를 하셨던 분이셨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지금 치료 중인 분이신데 방광암 수술하시고 나서 이게 암 때문에 좀 놀라기도 하셨지만 불안하고 긴장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배는 안 고프고 입맛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한 70일 정도 치료받으시면서 수면장애나 식은땀 나는 증상은 70%가 줄어들었고요. 배 안 고프고 입맛 없던 것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입맛도 돌아오고 한 90%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불안하고 긴장되는 건 한 60%, 만성 피로도 50% 정도 감소돼서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분도 있으시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사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살 딸아이가 왼쪽 전두엽에서 경련파가 발생하는 소아 뇌전증 환아입니다.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발달이 느린데 치료를 하면 완치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녀가 아프면 어머님들, 부모님들 마음이 많이 쓰이시죠. 치료하면 가능한데요. 대신에 이제 이 아이가 우리 치료를
따라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네. 우리가 이제 경추 교정을 해야 되는데 목을 교정할 때 소리도 좀 나고요. 이 추나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구강내 장치 착용하는 것 그리고 또 장치 착용하는 그 과정을 따라올 수 있는지 이런 거 무서워하지만 않는다면 치료하면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9살, 10살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조금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하고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 정도 되는 애들은 치료하면 효과가 좋고요. 운동틱이나 음성틱이 있는 여자아이들도 치료받고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가끔씩 길에서 갑자기 뇌전증으로 쓰러지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당황하게 되던데요. 그렇죠. 혹시 이 뇌전증 환자를 보면 저희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네, 심장마비일 때 ABC가 있거든요. Airway, Breathing 그리고 Compression인데 이런 이제 대발작이 있는 경우에는 에어웨이만 기도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거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 위나 또는 입이나 위에서 나오는 분비되는 것들이 폐로 들어가지 않게 흡인성 폐렴을 막아주는 게 이게 포인트죠. 예. 보통 이게 이제 교통사고나 또는 낙상 같은 경우에도 경추골절이 아닌 걸 확인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목을 돌려서 에어웨이를 기도를 기도를 열어줘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목만 돌려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작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치아를 경련을 하면서 혀를 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무젓가락이나 볼펜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손수건 같은 걸로 이게 구강 내에 넣어서 이렇게 물게 해줘서 네. 끼워 넣어주는 거죠. 혀를 네. 못 물게. 요거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기도 확보부터 해주는 걸로. 자, 그럼 뇌전증 치료는 잘 이루어지는 편인지 궁금한데요. 이것도 치료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분은 저희 한의원에서 가장 오래 치료받은 분이신데요. 만 12년 동안에 1252번 정말 오래 치료받으셨죠. 내원하시기 14년 전에 내성마비의 뇌전증 진단받으셨던 분이시고 대학병원에서 양약을 14년 동안 드셨다고 오셨는데 친정엄마하고 말할 때도 막 같은 말을 3번이나 4번 정도 해야 되는 발음장애 있으셨는데 지금은 어휘력도 증가하시고 말씀 정말 잘하시죠. 처음에 비하면 이제 청산유수처럼 되셨는데 생각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바뀌셨고요. 그리고 친정부모님하고 남편이 도와주니까 아주 많이 좋아지셨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10분밖에 못 걸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있던 대발작도 있었고 또 이 대발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경련하면서 눈 까디버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그렇게 되니까 언제 어디 가서 부딪히면서 다칠지 모르니까 되게 예민해져 있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청각과민증도 있었는데 그리고 눈앞이 이렇게 까매지는 시야소실도 있었고요. 사시, 눈동자가 돌아가는 증상 이런 증상도 있었고 또 왼쪽 손목만 이렇게 돌리는 게 안 돼가지고 왼손을 이렇게 돌리고 오른손을 같이 돌려야 됐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는 왼쪽 손에서 혈압이 안 잡혔었는데 이제 혈압이 잡힌다 이 정도까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왼쪽 발가락에 2번에서 5번 발가락이 구부러져 있는데 이게 이제 1년 반 치료하니까 10분 밖에 못 걷던 분이 90분을 걸을 수 있게 됐었고 2년 반 치료한 후 하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있던 대발작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불안감도 당연히 사라지죠. 그래서 4년 반 후에는 5시간 300분을 걸을 수 있게 됐었고요. 그리고 7년 후에는 10시간, 12년째는 지금 한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호전되셨죠. 소발작도 없어졌고 대발작도 사라졌고 생리통도 한 99% 사라졌고 그리고 안면 비대칭도 개선이 돼서 얼굴도 많이 예뻐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이분은 한약을 거의 안 썼거든요. 하루에 한 달에 한 3, 4일 정도밖에 안 썼기 때문에 거의 이제 특관절 균형약 치료하고 침 치료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건강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뇌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질환이죠. 뇌졸중이나 뇌경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졸중과 뇌경색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큰데요. 보통 어떤 후유증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네, 중풍이죠. 이게 이제 뇌세포가 죽거나 또는 이게 뇌출혈이 돼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압력 때문에 뇌세포들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죠. 특히 뇌출혈 같은 경우는 제일 심하게 나타나는 게 두통이에요. 깨질 듯한 두통, 아주 심한 두통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현기증이나 또는 뒷목이 당기거나 건망증, 말한 거 잊어버리거나 또 발음이 제대로 잘 안 돼서 발음이 꼬이죠. 그리고 또 말을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나는 말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다른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손발이 저리기도 하고 기운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피곤해하고 계속 자려고 그러고 한쪽 팔다리에 힘해지고 이렇게 되죠.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얼굴도 일그러지고 보행장애를 중심을 못 잡으면서 계속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그러기도 하고 넘어지고 더 심하면 인사불성이 되고요. 아주 심해지시면 이제
일어나지 못하시고 대소변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그 후유 장애가 얼마만큼 많이 남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쉽지 않은 병입니다. 그렇겠네요. 치료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치료 사례를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어머님 외동에서 오셨던 66세 이모님이신데 4일 전부터 이제 혀가 말려서 발음이 좀 말이 들어가는 것 같고 발음이 어눌해지고 손발도 저리고 이렇게 해서 오셨죠. 한 달 동안에 CBA를 치료받으시고 침 치료받으면서 이제 90% 이상 좋아지셔가지고 호전되셨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중풍 전조증으로 이분 또 말이 어둔해지고 어지럽고 설사를 하루에 한 5번 하셨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약침 치료하고 약 치료를 같이 하면서 침 치료 같이 하면서 설사의 수도 한두 번으로 줄고 팔다리 붓는 것도 줄어들고 많이 좋아졌죠. 뇌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렇게 몸 안에서 이렇게 체액 대사 조절 기능에서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요. 또 견수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팔하고 손이 이렇게 많이 붓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뇌와 같이 연결해서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뇌 기능 중에서는 운동 기능을 제어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운동틱, 이 뚜렛 증후군도 뇌 이상으로 생기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운동틱이나 뚜렛 증후군 같은 경우 또는 또 음성틱 같은 경우도 뇌에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뇌간, 뇌줄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죠. 네. 여기 뇌신경이 우리 몸에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0개가 여기 브레인스템에서 나오거든요. 뇌간에서 나오는데 이 뇌간에는 머리하고 목에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신경 핵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심장이나 혈관들의 기능과 호흡, 숨쉬는 것들을 조절하는 중추도 여기에 있죠. 그래서 신체 상태에 대한 말초, 전신에서 나오는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뇌로 가는 중추로 전달해주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상을 잡아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사례들도 좀 치료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이 학생은 양산에서 온 중학교 1학년 운동틱하고 음성틱이 같이 있는 1년 된 만성 틱장애인 뚜렛 증후군 사례인데요. 하루에 소변을 15번 보고 밤에 자다가도 깨어나서 소변을 보는 이게 야간요 증상도 있었거든요. 근데 소변 자주 보는 증상이나 야간요는 요추 4번 증상이죠. 이게 이제 로베 반응계에서 경추 2번하고 연결되는데 총 22번 CBA 치료받으면서 운동틱 증상도 많이 호전이 되고 소변 증상은 완전 사라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년 됐던 운동틱 초등학교 6학년 남자 어린이인데 이제 경추하고 요추가 이렇게 틀어져 있었죠. 이거 틀어주면서 정상적인 C자 모양으로 같이 오도록 해주니까 좋아졌죠. 경추 1번하고 7번이 정상적인 위치에 같이 있는 게 좋고요. 한약은 엑기스제로 한 일주일 정도만 썼었고 추나 치료하면서 구강내 장치, 맞춤형 장치하고 표준형 장치 CBA, TBA를 같이 해서 한 8개월 동안 32회 치료해서 완전 관해가 됐죠. 그리고 지금 치료 중인 음성틱하고 운동틱이 같이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어린이가 있는데 얘가 1년 4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다가 왔어요. 사이드 이펙트도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한 3번 상부 경추 추나 치료를 해줬는데 한약 치료하고 침 치료를 같이 했는데 어머니가 그래서 한 70-80% 음성틱이 좋아지고 운동틱도 한 50-60% 좋아져서 지금 되게 빠른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운동을 담당하는 뇌기능 이상으로는 근긴장 이상증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근긴장 이상증 수술 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수술에도 차도가 없는 경우라면 수술에서 다 나왔으면 치료받을 필요는 없으시지만 수술에서 차도가 없는 경우라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턱관절이 경추에 영향을 미치고 경추가 뇌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죠.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부산에서 오신 분이신데 미세감압술, 현미경화 미세감압술이라는 수술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보톡스도 6개월에 한 번씩 2번을 받으셨는데도 별로 차도가 없어서 오셨어요. 눈이 안 떠져가지고 오셨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눈꺼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밀어 올리면서 오셨거든요. 근데 2달 정도 치료하고 나니까 이제 눈을 깜빡일 수 있게 됐다고 되게 좋아하셨고요. 지금 5달 한 89회 10회 정도 치료하시니까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눈 뜰 수 있게 되시고 마음도 좀 편해지고 엑스레이 보시는 것처럼 서골이라고 하는 것이 펴지고요. 고개도 이렇게 좀 많이 들고 있었는데 들고 있는 것도 내려오고 또 횡격막이 많이 올라 있었는데 이 횡격막도 내려오게 되니까 심장과 폐를 압박하면서 뇌에 압박을 주던 게 줄어들고 호흡하는 것도 훨씬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분이시죠. 네. 그리고 또 이 감염성도 있다고 하셨는데 뇌염이나 폐혈증 같은 감염성 뇌질환의 후유증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분은 이제 생후 100일에 폐혈증으로 인해서 생긴 그 후유증이 28년 된 분이시죠. 그래서 뇌 기능이 저하가 되니까 말이 더듬어지고 말하는 속도도 떨어지고 또 긴장도 많이 하고 걸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기도 하고 약간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오른쪽 손목 이게 돌리는 게 되게 부자연스러웠었고요. 또 두 번째 손가락 이게 굴신이 잘 안 됐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 어머니 소원이 오른손으로 숟가락질하는 거, 오른손으로 밥 먹는 거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실 정도로 손목이나 이 다른 여러 가지가 좋지 않으셨는데 지금 1년 동안 한 86회 정도 치료받으시고 나서 말하는 속도도 빨라지셨고 더듬는 것도 엄청 많이 좋아졌고요. 손목 돌리기나 뭐 손가락 굴신 이런 것들도 한 90% 이상 좋아지셨고 그리고 두통이나 현기증이나 턱관절 잡음, 뭐 알러지성 비염이나 편도선염, 참을미 하는 거, 감기 잘 걸리는 거 같은 이런 여러 증상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초진 시에는 56가지의 56개의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2가지 증상으로 증상들이 많이 줄었죠. 이렇게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늘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증상이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증상이 같이 전신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죠. 네. 이 양쪽 턱관절이 안 좋은 분인데 이분 이제 서울까지 가가지고 교근 축소술이라는 시술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괜찮지다가 또 아파지고 이랬던 분이시죠. 그래서 양쪽 턱관절의 문제도 있고 두통도 있고 눈 압박감, 이명, 팔저리고 힘없고 염려증도 있고 목에 다 뻣뻣하고 막 기운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위도 불편하고 트림도 나고 신물도 올라오고 잠도 잘 못 자지고 근육은 뻣뻣하고 흉쇄 들고 긴장되고 그러다 손에는 한포진도 갑자기 생기고 뭐 이랬던 분인데요.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왔던 분인데 2번 치료하고 난 이후에 TBA를 하루에 한 16시간 정도 착용하면서 두통이나 현기증, 한숨, 눈꺼풀 떨리는 거, 안구충혈, 참을미, 머리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이나 우울증이나 예민해지는 거 마음이 좀 약해지는 거 이런 증상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정말 빨리 나으셨었던 분이시죠. 네, 그리고 또 이분이 아프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했던 분인데 아파지니까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한 번에 한 가지씩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치료하면서 좋아지시니까 예전처럼 두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같이 치료할 수 있게 되고 말도 빨라지고 머리도 잘 돌아간다 그러고 예전에 이 따로따로 있었던 것들이 막 쭉 한 가지로 쫙 연결되면서 빨리 이해도 되고 공부도 잘 되고 그러면서 한포진도 나아지고 그랬던 분이시죠. 지금은 이제 일상에 복귀하셔가지고 다시 일하시고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분 여동생이 의사신데 동생이 보기에 얼굴도 작아졌다 그러고 친정엄마도 이마도 멍거대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이제 전신 증상 중에 좀 이게 생뚱맞아 보이는 이게 난임 경우도 이 턱관절하고 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서 호르몬 분비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난임이 좀 생길 수 있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해부학 책에서 볼 때는 흉추 12번 장애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난임하고 연관이 되는데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 난임 치료하고 나서 임신 성공률이 한 56% 정도 되세요. 그 중에 28가정이 임신하셨고 27명이 출산해서 출산율도 한 96% 정도 되는데 결혼 후에 10년 동안 난임이 있었던 하시모토 갑상선 기능증 저하 있던 분도 출산하셨고 만 나이 31세인데 난소 나이가 38세 정도 되면 출산율이 한 3% 되게 낮거든요. 네. 이런 분도 와서 치료받고 출산하셨고 연말에 시댁에 와가지고 한 번 치료받고서 임신 성공하고 출산하신 분도 있으시고 이분 류마티스인데 되게 놀라웠었죠.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이제 교통사고로 2주 치료받으러 오셨다가 치료받고 나서 교통사고 치료를 받았는데 턱관절을 이용해서 이제 상부경 조교정 치료받고 하면서 2년 동안 있었던 난임이 치료돼가지고 그분은 11월 달에 출산하셨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예, 다행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전신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교통사고가 좀 가벼우면 일부분일 거지만 좀 사고가 좀 크게 나게 되면 전신에 증상들이 나타나죠. 이분은 6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경추 1, 2, 3번이 골절돼가지고 보조기 사용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목을 돌리지 못하게 이 갑옷 같은 머리까지 고정시켜주는 보조기를 사용하고 나니까 목이 굳어버려가지고요. 버스 타고 1시간 40분 걸리는 데서 치료받으러 오셨었죠. 엑스레이 보시는 것처럼 경추가 일직선이고 디스크 간격도 좁은 곳이 있죠. 한 달 반 동안에 23번 10회 치료하고 나서 무겁게 통증이랑 허리에서 꼬리뼈까지 가는 통증, 그리고 왼쪽 무릎 통증과 양쪽의 견갑골 통증, 그리고 뒷머리 아픈 거, 그리고 어지럼증이랑 팔통증 이런 게 모두가 사라지셨죠. 그리고 또 기억나는 한 분이 있는데요. 3년 8개월 전에 20-30m 구르는 교통사고로 차는 폐차했고요. 마약성 진통제도 안 듣고 하던 분인데 이분이 울진에서 오셨어요. 계단에서 이렇게 걸어갈 때는 한 발씩 이렇게 모으면서 한 칸에 두 발을 모아서 걸어가야 했었고 어지럼증도 있던 분인데 3시간 걸려서 오셔가지고 2달여 한 16번 치료받고 나니까 운동장 한 바퀴 도는데 60분 걸린다고 하셨고 3달째
18번 치료받고서 40분, 그리고 5살 때 이제 20회 치료 다 하고 나서 20분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20분 만에 도는다고 하셨고 진통제도 다 끊었다고 그렇게 되셨죠. 네. 그리고 8개월 이후에 한번 다시 뵈러 갔더니 이게 진통제도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더라고요. 예. 또 기억나는 한 분이 이게 3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분은 임플란트를 10개를 심으셨어요. 식립하셨던 분인데 그 사고 후유증으로 이제 조금 지내다가 계속 있다가 이제 나이 들고 특히 갱년기 전후가 되면서 통증이 좀 더 심해지셔가지고 목 통증이랑 허리 통증, 만성 피로, 또 고혈압에 갱년기 상열감 이런 게 10회 정도씩 있었던 분인데 이분도 6달 치료받고도 재반 증상들이 한 90% 줄어들면서 되게 많이 삶의 질이 또 좋아지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뇌질환의 하나인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도 많은데요. 관련해서 시청자 질문이 들어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황장애 약을 2년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한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공황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공황장애인 경우도 뭐 가벼운 경우라면요, 뭐 한약관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좀 심한 경우라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틀어져 있는 경추 1, 2번, 3번까지 이 축을 바로 잡아주면서 정렬 상태를 좋게 해주고 양쪽 턱관절의 간격이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걸 이제 유지시켜주면서 개선시켜주면 좋아지게 됩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자, 그럼 공황장애 치료 사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 분 계신데요. 한 분은 이분은 이제 눈동자만 이렇게 돌리면 뒷머리가 아픈 분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도 있으시고 만성 피로, 뒷목 뻣뻣하고 목 들릴 때 턱 안쪽에서 딱 소리도 나고 눈 부시고 비염에 코골이에 눈 안구 건조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등도 결리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 안 되고 손발 차갑고 이런 54가지 증상이 있으셨는데 2달 동안 23회 10회 치료받고 나서 한 95% 이상 호전되신 분이 있으시고요. 또 하남에서 온 20대 청년인데 이제 공황장애로 음악하던 청년인데 음질이 잘 못 느껴지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흥미를 잃은 지도 한 3, 4년 됐고 누워 있으면 머리 안쪽에서 심장 박동처럼 계속 흔들리는 느낌 막을 수 없을 정도 되고 혀가 떨리고 어두워지면 불안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본인이 턱을 어떻게 이렇게 맞춰다 보니까 증상이 호전되는데 턱하고 뭐 이렇게 이 증상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검색해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이 엑스레이를 보니까 경추 1, 2번 정렬이 좀 많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네. 이 틀어져 있는 걸 회복해주지 않고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경추 부정렬 문제 이게 좋아져야 된다고 얘기하고서 이틀 동안에 이제 1박 2일 와 있는 동안에 10회 치료해줬더니 30%나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했죠. 구조하고 기능이 같이 가기 때문에 기능을 좋게 하려면 틀어져 있는 구조가 있으면 구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었어요. 네. 좋습니다. 이 뇌질환으로 살펴볼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끝으로 이 뇌 건강과 관련해서 당부할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뇌는 우리가 이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아주 강력한 안테나 같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강력한 안테나인데 이게 이제 어느 주파수에 맞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송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좋은 주파수를 주는 좋은 생각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많이 웃으시고 미소 지으시고 일부러라도 그냥 웃어보세요. 그리고 감사를 많이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그 생각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주파수 맞추는 거에 따라서 그 에너지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양쪽으로 골고루 씹어 드시고 바른 자세 하세요. 그러시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생기가 일어나고 건강해집니다. 네, 오늘 다양한 뇌질환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생기나라 한의원장 최기현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뇌졸중 등을 포함한 많은 뇌질환이 향후 고령화 시대에 맞물려서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뇌질환은 초기 발견이 힘들어서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100세 시대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이신 건강 플러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